갑시다. 이 참수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자,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먼저 보지 말라 그랬죠? 항상 그 뒤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으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네? 연립부터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뭐예요? x제곱의 마이너스 2에다가 m 플러스 1의 x가 나오고 플러스 a의 m 마이너스 1의 x축이니까 y는 0. 그냥 는 0으로 가주면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네? 판별식으로 들어가줘야겠네. m제곱 플러스 2m의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m에다가 플러스 a. 부호 반대 조심. 4배 안 하는 거 조심. 그리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0보다 큽니다. 자, 여기서 좀 이따 얘기할게. 그리고 나서 정리 좀 할게요. 뭐 나와요? m제곱의 플러스 2-a의 m에다가 이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요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아쉽다 그치? 왜? 이거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언제 배워?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배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다 수학상 선행해왔죠? 그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라고 해? 판별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2차 식에 대한 판별식 써보자. 뭐 나와?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1. 자, 여기서 0보다 현수야 크니 작니? 0보다 크다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언제 배우나?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옵니다. 2차 부등식 할 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판별식 0보다 작다. 왜인지에 대한 거는 지금 어차피 이번 단원이랑 관련 없어서 나중에 할 테니까 배운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요. 알았죠? 지금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a제곱에 마이너스 8a의 없네.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알았죠? 덥다. 알았죠? 네, 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자, 여기야 뭐 중근을 갖는다라고 해버리면 이번 시험 범위 되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거 요 두 점 얘들아 잘 기억해봐. 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두근이야? 서로 다른 두근이어도 되고 서로 그렇지 같은 두근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근이라고 하면은 판별식으로 풀게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아요.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 두 점이라고 할 때가 있어. 두 점으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점은 두 개가 같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두 점에서라고 하더라도 얘는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 알았죠? 낚이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좀 알고 가자. 그거 말고는 딴 거는 뭐 됐고. 아까 말했듯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판별식이 왜 0보다 작은지는 어차피 2차 부등식에서 할 얘기라서 지금은 패스할게요. 511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불친절하네요. 왜? 함수의 그래프의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를 안 줬거든. 너희들이 그리면서 따라가면 된다 그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8이에요. x축보다 어때요? 저쪽 위에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근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는데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 엎어진다는 얘기다 그지? 그럼 만나는 점을 일단은 AB라고 잡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4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수 ABC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자, 끝난 거 아니야? 왜? 여기가 1이잖아. 근데 이 함수는 대칭성을 띠고 있거든. 여기 길이 같겠네. 여기 얼마야?
여기는 얼마야? 끝났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이차함수. 일단은 AX제곱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요 녀석의 식을 일단은 찾아갈 수 있잖아. 어떻게? 최고점에서는 모르지만. 뭐랑 뭐에서 만나고 있거든?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고 있거든. 그래서 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도 좋고, 근각의 제관계를 살려서 두분의 합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x. 두분의 곱 마이너스 3.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끝. 그러면 이제 뭐를 가지고 a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직 안 쓴 거?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y는이잖아. 그래서 8은 11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a.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럼 어쨌든 fx가 아니구나. 어쨌든 함수 찾았으니까 a, b, c 다 찾았죠? 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2, b는 4, c는 6. 됐음? 답은 얼마야? 8? 아니네. 곱하는 거네.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48 나온대요. 답은 5번. 다음 18번 가보자. 다시 열자. 8번. 자, 요 문제 별표 칩시다. 자, 혹시 맞춘 사람들도 또는 나 알아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일단 내가 요 문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이것 좀 설명하고 싶어. 515번. 자, 다들 잘 할 겁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높아심을 설명하는 거니까 다들 잘 봐요. 자, 거기 들어봐. 이거 중학교 때 풀이를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잘못 풀어요. 어떻게 해버리거든? x자리에 2x-를 집어넣어요. 전개를 합니다. 틀렸나요? 아니요. 답은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푼 사람 손 들어봐. 515번. 또는 내가 푼다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다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확실해? 그래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푸는데요, 항상. 자, 일단 요거 좀 갈게요. 일단 방정식이 나오니까 얘도 방정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얘는 식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식을 안 써요. 여기에서 두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라고 해도 인수분해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문제가 맞아, 이 문제는. 근데 안 되는 문제를 위해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로 잡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의 근은 분명히 당연히 x값일 겁니다. 하지만 위의 식에서 x가 알파, 베타인데요. 즉 x가 f 속에 있는데요. f 속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방정식에서도 f 속에다가 통째로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하는 거는 똑같은 거야. 같은 f거든. 그래서 여기서 찾게 되는 건 뭐다? 2x-1이 통째로 알파가 되도록 하는 x라던가 또는 2x-1이 통째로 베타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x를 근이라고 해서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근은 뭐야?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2. 요 식을 마이너스 1 넘기고 2 나눈 거지. 또 이 식을 마이너스 1 넘기고 2 나눠서 이렇게 찾아가요. 그게 바로 두 근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 둘이를 더하는 게 답이라서 답은 뭐다? 답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나누기 2가 답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저 식에서 지금 인수분해 되지만 인수분해 안 된다고 가정하면 저 식에서 우리는 두분의 합만 가지고 와서 집어넣었으면 되네 해서 2분의 7이 답인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 아까 질문한 게 518번이죠. 518번도 좀 시작은 다르지만 결국 마무리는 그래서 같아지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일단 간다. 그래서 어쩌라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fx 능력이라는 방정식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거 내가 모르니까 알파 베타를 잡아볼 거야.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뭐가 성립할 거야?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알파, 베타가 될 거거든. 그래서 성립하도록 하는 그는 아니지만 성립하도록 하는 것은 2x-4가 통째로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면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뭐 두 근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는 항상 x를 찾겠다는 얘기라서 넘기고 2로 나눠서 알파 플러스 4 나누기 2랑 베타 플러스 4 나누기 2가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야? 그 두 근에 대해서 합이야? 또 합이네. 또 합을 찾아달래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합을 찾으러 가자. 그럼 뭐가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 나누기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찾으라는 얘기는 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오라는 얘기였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아까 15번이랑 같은 풀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조금 다른 거 하나를 줬어. 그 중에 너네가 잘 기억해둬야 되는 표현 요겁니다.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지 항상 외워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F 안에 뭘 2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2야. 2를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 2 플러스 x x만큼 오른쪽에 있는 x값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2를 기준으로 x만큼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왼쪽으로 내려간 값을 f에 넣은 함수값 두 개가 어때? 같대. 언제? 뭐 그런 말 없잖아. 그럼 x에 대해서 항상이니까 항상. 그럼 뭐야?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표현이지 뭐. 같은 간격을 떨어질 때마다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됐음? 즉 뭘 알려주는 거다? 대칭축이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정확하게는 2라고 쓰면 안 되죠. x는 2가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럼 fx의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지는 몰라도 x축과 만나는 곳이 두 개를 내가 지금 뭐로 잡아놓은 거야? 알파, 베타로 잡아놓은 건데 가운데에 2가 있으니까 더해주면 뭐야? 4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럼 끝났죠? 답은 6이에요. 다시 알겠어요? 잠깐 고개 숙인 순간에 많은 것이 지나갔죠? 서울씨 알겠어요? 요런 게 이제 너희들이 뭐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방정식과 함수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학생들이 보통 이 단원을 어려워해. 왜? 그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안 되거든. 자꾸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함수는 함수야. 방정식 문제인데 왜 함수를 그리는지를 모르는 거야. 언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언제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왜 내가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있는지를 자꾸 놓쳐서 그래요. 알았죠? 오케이? 당연히 고장났어요. 뭐라고 다시? 중점이 2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2. 알았죠? 네. 되었나? 창이 아니지. 야, 아니야. 28번 가자. 넘어갑니다. 다시 됐어요? 네. 기억이 질문이다. 왜지? 왜 질문이지? 10이라니. 10는 아니고. 심지어 인수분해가 되는데 질문이라서. 아. 싫은데? 자, 가자. 뭐야? 이 참수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원래는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뭐 해야 돼? 뭐 근각계슬관계라던가 근각계슬관계라던가 또는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섞으면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 이유 근이 몰라서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야. 두 번째, 근각계슬관계를 쓰는 이유 인수분해 안 되니까야. 인수분해가 되는 방정식은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 하면 답 나와. 근데 안 된다고 가정하고 설명할게. 일단 뭐 해야 돼, 우리는? 만나는 거 찾아야지. 만난다잖아. 뭐 해야 돼? 연립을 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는 놈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놈의 근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그 사이 거리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니까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주어진 거죠. 뭐라고? 4라고. 4냐라고. 그럼 내가 궁금한 거지, 지금 결국은. 그럼 너희들은 뭐 살려와야 되겠어? 이거 딱 보자마자 어머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네 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 제곱을 해주면 아이 친절하다. 다 써준다. 합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시면 됩니다. 맞나요? 갑니다. 4 플러스 12 16 4 맞죠? 네. 오, 디귿 가죠. 가도 되니? 가자. 이번에는 뭐예요? 2차 함수와 다 됐어? 정리 다 됐어? 넘어가도 돼? 자, 간다.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라는 얘기다. 맞죠? 그럼 뭐 하면 돼? 당연히 일단 연립. 왜? 만나는 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립하는 과정을 생각할게요. 바로 이 양. 근데 접한다는 말을 방정식으로 고치면 무슨 말? 형수야? 함수에서 접한다는 말은 방정식에서 무슨 말로 바뀌지? 용어 바꾸기. 무슨 근? 그렇지. 그럼 뭐로 풀면 되겠어요? 판별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왜 중요하지? 꼽주는 거 아니에요? 는 0이면 된다, 그쵸? n은 얼마예요? 남학생이었으면 바로 손들어 할 텐데. 됐니? 잠깐 풀다가 졸았나 보지, 맞지? 뭐? 자, 33번 가도 되니? 자, 갑니다. 첫 번째. 얘들아,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뭐? 얘들아. 접한다라는 게 뭐야? 그건 방정식 얘기고. 함수 얘기로 그냥. 접한다는 말, 다른 말로. 아니요, 그거는 이제 다 방정식으로 연립한 뒤에 얘기고. 그냥 함수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접한다, 또 다른 표현. 한 점에서 만난다. 맞죠? 만난다라는 말은 조금 풀어주면은 결국 두 함수가 모두 다 그 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넣어줘야지. 그래서 3은 4 플러스 4a에 플러스 b가 일단 나와야 돼. 그래서 ab가 문자 하나로 고칠 수 있는 식 혹은 그냥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고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연립을 해야죠. 접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b 대신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써도 된다. 알았죠? 나는 일단 그렇게 쓰진 않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쓸까? 쓰자.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하고 이항시켰어요. 마이너스 1 남아있어야 되는데 1이 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그렇지? 근데 얘가 뭐 한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디 갔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중근을 갖는다. 그때 D입니다. D. 4배 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럼 뭐야? 완전 제곱식이다. 그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자동. 끝. 둘이 더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세요. 48번 하나 남았네. 가자. 왜 또 2장이야? 좋아. 자, 이거는 한 장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자, 548번 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다현이 질문이지. 나머지 여기까지 푼 사람 없지? 다들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풀어봐. 알았죠? 그리고 다현이는 내가 일단 가서 힌트 조금만 줘볼게.
자, 이거 답이 일단 4번인데. 자, 이런 거 우리 연습하고 있다, 그죠? 니은디귿 확인합시다. 알았죠? 자, 답은 4번입니다. 기억이 미쳤죠?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니은디귿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야.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 니은디귿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자, 가봐. 일단 기억을 보니까 도영아, 이게 무슨 식이야? 판별식. 근데 판별식이긴 한데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을지 예상이 되니? 어떻게 생겼어? 식 불러볼래? 응? 응.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그렇지. 그러면 얘도 생김새를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 판별식처럼 생겼니? 얘들아, 소율아 그렇게 보이니? 얘가 분명히 1차항의 개수인가 봐. 얘가 최고차항이고 얘가 상수항인가 봐. 생김새 어떻게 됐다? 이거 아니겠냐? 그 다음 세 번째는 보니까 뭐야? 이거다, 그렇지. 합에다가 얘가 들어가 있잖아. 얘가 최고차항이라면 얘만, 이 부호 반대 말고 얘만 1차항이지 않을까?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억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면 니은과 디귿은 이렇게 가면 안 되구나. 니은 디귿은 이렇게 만드는 거는 RPM의 그 유형별에도 있죠. 요 녀석에 대한 내용이니까 2차 함수랑 직선에 대한 내용 아니겠냐? 다시 이제 알겠어? 그래서 기억은 2차 함수랑 누구? X축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별식 0보다 크다니까 몇 개 점에서 만나니? 2개 점에서 만나니?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림 보니까 안 만나죠. 탈락. X축과는 안 만나죠. 기억은 탈락. 그래서 답은 4번인데 니은 2차 함수와 누구? 직선은 니은 판별식 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나니? 네. 두 점 알파벳에서 만나고 있어요. 아야 참. 알았죠? 방금 본 사람 아무도 없지. 내 뒤통수 때려. 내 뒤통수 때려. 그리고 이제 디귿. 얘는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만나는 점이 어디? 알파벳하고 두근의 합이 방정식의 근인 거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맞죠. 알았죠? 지금 만나는 점을 알파벳하라고 해놨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터프의 의미가 난이도일까? 아니, 나는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마플 보면 난이도랑 무관하게 터프 붙일 때도 있어. 그 왜 그래? 지금처럼 중요한 것도 있어. 근데 그것도 맞지만 지금처럼 뭐 지금 단원으로 예를 들자면 함수와 방정식을 자유자재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왔다 갔다를 시키는 문제 활용을 하고 있잖아. 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터프지 뭐. 알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나이들 당연히 높게 만들겠죠. 나중에는. 알았음? 진짜 절대적인 난이도로만 치면 이거는 노말에 가깝긴 해. 근데 아니에요. 자, 됐죠? 사연씨 됐죠? 그럼 끝났니? 끝.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였지? 너네 이거 근의 분리랑 실근의 위치 다 잘했니? 실근의 부호랑 다들 잘했니? 우리 16번 유형 16번까지 숙제였지? 그지? 잘했니? 좋아요. 잘 배웠구나. 자,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승우야. 자,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수학상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 우리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사실상 언제 배우긴 했어? 지금 처음 배운 게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승호군요. 자, 박승호 씨. 자, 중3 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순서가 조금 꼬여 있기는 해. 근데 원래는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중학교 때 있었어. 요새는 빠져버렸지.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는 직후에 바로 최대 최소를 배웁니다. 그럼 다른 말을 해볼게. 자, 또 하나
이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그럼 너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축 말고. 좀 너무 세부적으로 간다. 그냥 크게. 뭐 해보면 답이 나온다? 아이, 그거는 2차라서잖아. 나의 질문은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응? 아닌데. 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다른 함수에서도 항상 나오는 말이야. 그렇지. 그래프 그리기야. 알았죠? 우리 수학하에 무슨 함수 배워?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야. 최대 최소 구하세요 하면은 양 끝에 값 무조건 대입하니? 아니,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오케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수원으로 가볼까? 지금 선행 한 사람들도 있고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수원으로 가면 무슨 함수 배워? 상환아? 수원 때 배우는 함수 3개 있잖아. 뭐 배워? 로그 함수? 반비례는 수학 하죠. 유리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3개를 배웁니다. 그 3개에서도 그래프 그린 직후에 물어보는 게 항상 최대 최소가 먼저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수 풀어 가보자. 우리가 그리지 못했던, 즉 인수분해 되지 않는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직후에 바로 나온 게 뭐게? 또 최대 최소야. 그 말은 뭐야?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구하는 거잖아.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항상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이상하게 배우지 마세요. 뭐 어떻게 배우냐면 특히 요 유형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입니다. 보여 들어봐요. 요거요. 제한된 범위에서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혼자 공부하다가 오거나 인강 보고 오거나 뭐 다른 학원에서 듣다 온 애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 없고 축이 범위에 포함되면 어쩌고저쩌고 축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이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거는 이차 함수에서 나오는 독특한 특징이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떤지를 외울 필요가 없는데 외우고 있어서 머리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어떤 함수든지 간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과 Y축을 그려요 안 그려요? 안 그려도 되는데 자꾸 X축 Y축을 먼저 슥슥 하고 나서 애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 꼭지 좀 찍어 놓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그냥 함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최대 최소는 항상 어디서 발생한다? 꼭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결국 중학교 때 나오는 1,2가 꼭지점이 B구나. 꼭지점이다. 이게 다잖아. 됐죠? 끝났어요. 그럼 1 넣어주면 B 나오는데 1 넣자니 A가 없네. A는 뭘로 구해? 축. 자, 너네 X는 1이라는 축 보자마자 A 구할 수 있니? A 얼마야, 창환아? 축이 1이야. A는 얼마예요? 이 뭔 개소리야? 2다, 그죠? 축과 1차항 계수 바로 외우고 있죠? 요거 만드는 거 아직까지 질문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기 도영아. 축 어디야, X는? 도영이. 그렇죠. 왜 자신이 없어? 목소리 힘이 없어. 그거 혹시 설명 필요한 사람? 없죠?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요. 아직도 마이너스 2분의 B 공식에 대입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왜 웃지, 다현아? 알죠? 그래요. 뭐, 아니,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모르면 물어봐야지. 혹시 축 바로 보자마자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 자, 어쨌든 가시면 됩니다. 아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러 가볼 거냐면 너무 쉬우니까 자, 재미가 없다. 좀 이거 자, 563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참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승호야,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보자마자 알겠니? 뭘 알려주니?
서유라,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목소리 안 나온다 또. 뭐예요? 어머나. 그래, 네가 얘기해. 뭘 알려줘? 그렇지. 축이 얼마예요? X축이 아니라 대칭축. 어허. 대칭축이 뭐예요? 그렇지. 자, 한번 생각해봐. 뭔가를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특징을 갖는 함수에 대해서 두 개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옵니다는 그놈을 이용해서 중점 찾으란 얘기죠. 그게 바로 축이 되는 거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자주 등장합니다. 오, 그러면 우리 오늘 두 가지 배웠지 벌써. 뭐 배웠어? 이차 함수에서 대칭축을 알려주는 표현 두 가지 배웠다, 맞지? 잘 기억해보자. 첫 번째. 첫 번째. 방금 나온 거 먼저 할까? f라는 함수에 뭔가 상수로 준다. 두 개를 넣어서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또 하나 뭘 알려주는 거다? 대칭축이다. 그치? 대칭축이 얼마란 얘기야? 어머!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죠. 아하! 그래요. 두 번째, 2번. 자, 요거식 쓸 수 있는 사람. 자, 갑니다. 축이 A다를 알려주는 또 다른 표현 하나. 알겠는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 먼저. 없나? 아까 했던 F에 뭐가 들어가? A를 기준으로 X만큼 뺐을 때랑 A를 기준으로 X만큼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A가 축입니다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근데 내가 이걸 굳이 한 번 더 정리하는 이유 2번의 형태가 응용됩니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너희들이 맞춰봐. 이번에는 F에 이것도 대칭축을 알려주는 예시다. 축이 어디란 얘기일까? 2입니다. 2. 어떻게 맞추면 되냐면 얘는 사실 이걸 응용한 거야. 자, 위에 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둘이 뭐 해봐요? 더해요. 얼마 나와요? 그놈에 대한 절반의 값을 축으로 가집니다. 또는 꼭지점에 x좌표로 가집니다. 알았죠? 왜? 그거 이거야 이거. 더해서 2 나누기.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둘이 더해주면 뭐 나와요? 4. 그래서 x는 2.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알았죠? 예. 자, 기억해놔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처럼 좀 긴 문제 나오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가, 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때 가, 나에 많이 나오는 편이 이거예요. 이거. 알았지? 잘 기억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 거냐? 숙제 풀이 하는 거냐? 진도지? 오케이. 좀만 더 하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도안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이런 게 솔직히 왜 터플까? 별로 쉽잖아. 사실 좀 이따 풀어보면 알겠지만 겁나 쉽거든. 근데 왜 터프야? 함수획인데 방정식으로. 방정식인데 함수로 왔다리 갔다리 시키는 문제라서 그래. 알았죠? 이거는 뭐 굳이 풀어보진 않을게요.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 해보도록 하자. 568번을 갑니다. 자, 이거 볼 때 마찬가지야. 얘들아, 고기 들어봐. 이건 내가 풀고 넘어갈게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차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세요. 입니다. 맞죠?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주세요. 축이 얼마예요? 형수야? 그렇지. x는 2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할 때 부탁 하나만 하자. 2라고 쓰지 마세요. 물론 나는 가끔씩 풀이를 하다 보면 급하게 쓰느라 2로 쓸 때가 있겠지만 너희들은 항상 이걸 써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 치환하는 문제에서 너네가 저거 잘못 써가지고 틀리는 문제 되게 많거든. 알았죠? 이게 생각보다 너희들이 학교 시험을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을 거야.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가지고 시간에 쫓기듯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분명 급하게 풀면서 안 하던 실수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미리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좀 몇 가지는 지켜줬으면 좋겠고. 알았죠? 자, 어쨌든 하자. x는 2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뭘 나타내주면 돼요? 주어져 있는 범위를 나타내주면 돼요. 맞죠? 그때 너희들은 잘 맞춰주면 돼. 무엇을? 간격을. 2를 기준으로 4가 가깝냐? 마이너스 1이 가깝냐? 오, 4가 가깝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너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간격을 지켜주면 사실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최대가 나오는지, 누가 최소가 나오는지를.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고 찾는 거지. 축을 포함하네? 이거야. 축을 포함 안 하네? 저거야. 이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프를 그려볼 때 x의 범위 나타내면 그때 자동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가 된다.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넣어보자. 뭐 나와? 8 나오냐? 최소값 나옵니다. 언제? 4 아닙니다. 2일 때 넣어보자. 뭐 나오냐?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답은 둘이 더하니까 7. 4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무엇을 풀러갈 것이냐면, 와, 이것도 나오네. 이런 것도 나올 때 놓치지 말고.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573번 별표 쳐놔봐. 뭐 나왔네? 내가 아까 얘기했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fx 가, 나 조건 나오지? 그때 가에 있는 표현 보여요? 뭘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대칭축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맞지요? 네, 놓치지 마시고요. 또 두 번째, 와, 뭐 나왔다? 574번에 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가. 뭔가 이상식 나왔지. 이것도 분명히 뭘 알려주는 표현일 것 같냐? 이거는 축을 바로 알려줄까?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 봐요. 너희들이 만들어 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도 또 중요하니까. 알았죠? 얘랑 쟤는 다릅니다. 알았죠? 쟤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써서 a, b, c 중 왠지 느낌이지만 b와 c를 알려주는 표현일 겁니다. 또는 b를 알려주는 표현일 거야. 알았죠? 다. 그렇게 생각하면 축이 맞네.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 얘기할 게 바로 유형 20번. 아까 내가 말했던 치환형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잠깐 쉬었다 시작합시다. 자, 요 문제 혹시 못 푼 사람 손 들어봐봐. 없나? 다들 잘했나? 자, 가자. 요런 문제 너네 이게 혹시 한 번씩 놓치는 사람들 진짜 좀 조심하세요. 2번 최대치에서 찾아주는 거다. 그쵸?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합니다. 똑같은 식이 2번 등장하니까 치환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얘를 이제 t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t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식을 사용하죠. 그리고 나서 요 녀석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인데, 우리 방금 앞에서 두 유형을 풀어보면서 뭘 찾았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x의 범위가 있냐 없냐가 아주 큰 관건입니다. 또는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자 t가 나오면 t의 범위를 찾아주세요고,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이번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잘 들으나? t의 범위를 찾아주러 들어갑니다. 자, t의 범위를 찾겠다는 말이랑 같은 말은 뭐예요? t의 t의 범위를 찾겠다는 말은 t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왜? 항상 범위는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거든. 그게 범위거든.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뭐야? 이 녀석에 대한 최대 최소를 먼저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어때? 이렇게 됩니다. 그때 축이 어디예요? x는 2예요. 만약에 처음에 x의 범위가 주어졌다면 그것도 표현을 해서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x의 범위가 없으니 뭐만 존재합니다? 뭐만 존재합니다? 최대값만 효고요. 최대값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x에 2를 넣어주면 최대값 뭐 나와? 4 나온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최대값만 존재하니까 여기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최대 최소를 또 찾으러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들 잘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들 전부 다 x의 범위가 있네. t의 범위에 분명히 관여할 거다. 맞죠? 조심해서 잘 풀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심화 문제로 넘어가면은 요게 이제 중요하지. 585. 자, 585가 별로 안 어렵네. 잠깐만. 다른 말 없나? 없네. 아깝다. 자, 일단 585 풀어봐봐. 가보자. 그래서 몇 번을 풀어보냐면
아까 585 풀어보라고 했죠. 자, 이 문제를 내가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 뭐 때문일까? 바로 A 때문입니다. A. 근데 이 문제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줘버리는 바람에 난이도는 많이 떨어졌어. 사실은 이 A가 안 주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너희들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왜? 뭘 모르거든.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데 뭘 모르거든. 축을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이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저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가 A의 범위, A의 크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그걸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죠. 지금은 근데 비교적 간단하죠. 왜? 최고차에서는 음수인 거 명확하고 축은 어디야? 도하나? X는 2분의 A. 근데 2분의 A의 범위가 어떤데? 1보다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게 명확해졌거든. 그래서 사실 이건 퍼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 끝납니다. 사실은. 최대값 어디서 발생해? 무조건 1에서 발생하면 눈으로 봐버렸잖아. 그래서 1 넣어주면은 뭐 나와? 그게 4니까 A는 5 하고 끝났거든. 근데 너희들이 분명히 이런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뭐? A의 범위 전혀 없어가지고. 그럼 너희들 어떻게 푸는데? 최대값이 발생하는 게 이렇게 될 때는 최대값은 1에서 발생해요. 이렇게 될 때는 최대값이 축에서 발생해요. 이렇게 될 때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해요. 를 너희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게 되겠지. 첫 번째는 2분의 A가 1보다 오른쪽, 즉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2분의 A가. 그럼 A는 어디에 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 2보다 작거나 작을 때. 작거나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A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뭐 여기서는 1에서 여기서는 축에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서 하면서 주어진 조건들을 쫙 찾아 나가는 식으로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때는 뭐 모든 A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조건은 좀 달라졌겠지만. 알았죠? 그 문제 진짜 중요하니까 역시 이거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다. 축이 미지수다. 조심해야 된다. 거기서 한 번 더 어렵게 내면은 뭐도 미지수게? 최고차의 개수조차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 문제랑 달라. 584번이랑 달라. 584번은 사실 A로 묶어주면 뭐야? 축은 4로 고정이죠. 대신 최고차형에서 A의 부호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는 보면은 뭐 없네. A가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서 풀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알았죠? 근데 보통 AX제곱 플러스 BX라고 하면서 최고차형에서도 잘 모르는데 축도 미수 줘버리는 이게 이제 사실 이차함수의 최대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 되겠죠. 알았죠? 뭐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잠깐만 좀 끝으로 넘어갔다 와보자. 얘는 뭐야? 얘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얘는 뭐야? 활용이니까 필요 없고 그럼 끝났네? 오케이. 자, 이 활용은 좀 이따 두 문제만 풀어볼 거고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보자. 몇 번이냐면 자, 요거는 내가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자, 거기 들어봐요. 이거 자주 나오는데 자, 다현아 직선 위를 아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앞에 거 가보자. 이게 다야? 그래, 이 정도로 가볼까? 자, x 플러스 y는 3일 때, 뭐야? xy가 더했을 때 3이다 라는 식을 만족해야 된다. 맞죠? 그걸 만족할 때 이 녀석의 최대치수 찾아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처음에. 그래프를 왜 벌써 그려?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거 직선을 그린다고? 어떻게 그려? 못 그리잖아. 직선은 그릴 수 있지만 필요 없잖아. 최대치수를 구하고자 하는 식이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야. 그거 어떻게 그릴래? 못 그리잖아. 그 전에 뭐 해야 돼? 그렇지. 이거는 치환이 아니지, 창환아. 치환은 내가 새로운 문자로 바꾸는 게 치환이고, 지금은. 네가 말했어? 치환은 아니고. 대입, 그렇지. 대입형이죠. 이거 언제 풀어봤어? 어느 단어에서 풀어봤어? 옛날에 언제, 그니까. 나머지 정리 전에. 상등식 할 때 했었어요. 상등식에서 이거 있었잖아. 기억나? 이것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할 때 기억나? 그때 어떻게 했어?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y 는 형태로 바꿔서 대입을 해준 다음에 x만 남았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거였잖아. 그냥 풀어버리면 안 되지. 왜? 그거는
이걸 만족하는 xy에 대하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뒤에 것만 항등식으로 본 거니까.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이기 때문에 얘는 y는 형태로 정리해서 먼저 한 문자로 이 주어진 식,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바꿔서 대입을 해요. 그러면 뭐 나와? 2x의 제곱에 이거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 나오죠. 그럼 이 녀석에 뭐 하면 되겠네? 최대 최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최대 최소 찾아야 된다. 문자 이제 x 하나만 남았어요. x의 범위 필요하네.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승호씨. 너 찾아볼래요? x의 범위. 문제를 잘 봐. x의 범위. 그렇지. 뭐라고? 0보다? 그게 다야?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y의 범위 괜히 주어진 거 아닐 거 아니야.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풀어볼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없다. 있다. 59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가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죠? 처음에 주어진 게 1차식이 아니라 2차식 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실수 xy를 가지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자. 그럼 뭐 해주면 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반대로 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얘를 무슨 꼴로? y제곱, 그렇지. y제곱 는의 꼴로 가면 됩니다. 4-x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을 이제 y제곱 자리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암산 바로 할게 그냥.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7이 나옵니다. 그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최소값도 있네.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봐.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값은 있을지 몰라도 최소값 존재하니? 근데 안 물어보지. 맞지? 그렇다면 안 물어봤겠지. 근데 구하라고 했고 답을 구하라고 하잖아. 문제 존재합니다. x의 범위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돼. 특히 서술형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아까는 누가 봐도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없다 보니까 너희들이 놓쳐. 없네? 모두 실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도 y의 범위가 괜히 주어진 건 아니잖아.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x의 범위 어떻게 찾는 거죠? 그렇지. y제곱 실수의 제곱이잖아. 뭐겠어? 그렇지. 그래서 x제곱이 뭐가 해야 돼? 4보다 작거나 나타나야 되니까 x의 범위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축이 어디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가까워 다연아? 그렇지. 그래서 범위를 표현을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그럼 최대값이 1에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발생한다는 걸 역시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그치? 최대값은 1 넣어주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니까 생략할게요. 다음. 끝났나 그럼? 활용형. 맞아. 활용형에 한 2문제 풀어줘야 돼. 자, 먼저 너희들이 방학 때 배웠을 거니까 풀어보세요. 자, 2개입니다.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풀어봐요. 604번을 풀어보시고요. 606번을 풀어보세요. 2문제 그리고 604번, 605번, 606번, 607번까지 604부터 607까지 4개는 특히나 별표점 쳐놓으세요. 알았죠? 자, 이차함수의 활용형 문제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활용형 문제 잘 안 풀어주지. 그지? 활용형을 보통 안 풀어주는 이유는 뭐야? 너희들한테 뭘 하라고? 그렇지.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새로운 친구들 많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자. 거의 대부분의 단원들마다 항상 마지막 유형은 뭐예요? 활용형 문제예요. 활용형 문제는 연산이 어렵니 쉽니? 연산은 굉장히 이지합니다. 물론 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활용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는 연산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그냥 말 그대로 도형에 활용하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연산은 굉장히 이지합니다. 그럼 연산이 메인이 아니란 얘기야. 연산이 어려운 문제들은 오히려 앞에서 다 나왔었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연산 문제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활용형 문제는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는 걸까? 바로 식성립이라고도 하고 나는 이제 식세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한테 식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고요. 알았죠? 만들고 나면은 연산은 쉬우니까 그 뒤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 식을 내가 이제 먼저 만들어주게 되면 너희들은 그 문제를 받아서 내가 보통 계산은 생략하거든. 쉬우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보통 식을 받아서 나한테 받아서 답만 내보고 오케이 이해됐어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형 문제들이 많이들 질문을 하는 거야. 아마 너희들이 지금 뭐 나랑 처음 하는 3명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너희들이 안 풀어보진 않았어. 그리고 나랑 했던 애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설명을 하신 게 아닐 거야 분명히.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랑 똑같이 푸셨을 텐데 근데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자세가 문제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얘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결국 활용형 문제는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본인도 모르게 받아가지고 계산만 해서 답을 내고 이해했다라고 넘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서 그래. 이 문제가 지금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수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 특히 이제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 활용형이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의 활용도 있지만 삼각함수의 활용은 사실 삼각함수 자체가 어려워서 나오는 질문이라면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의 극한, 미적분에서 나오는 수열의 극한의 활용 문제는 쉬워요. 별거 아닌데 너희들이 대부분이 질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거든. 걔네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사실 활용형의 최종 버전이라 보면 돼. 여태까지 나왔던 1학년, 2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 나왔던 모든 도형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주세요인데 그 식을 만드는 연습을 안 하고 보통 기피하고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 그때도 못 만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꼭 이런 활용 문제는 잘 기억해뒀다가 너희들 스스로 꼭 식을 세워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 두 문제는 내가 방금 말한 것 중에서도 풀이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알았죠? 604번 문제는 내가 이제 삼각김밥이라 부르는데 이차함수의 최대치수의 활용에서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삼각김밥이랑 주먹밥 하면서 풀이가 똑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풀고 저 녀석은 어떻게 푸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나온다? 이차함수의 최대치수야. 즉 너희들은 넓이의 최대치수거든. 또는 둘레의 최대치수고 넓이를 2차식으로 둘레를 2차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이 미지수를 잡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자. 예, 미지수를 잡아봅시다. 첫 번째. 요 녀석은 미지수를 뭐를 이용해서 잡아요? 닮음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요 녀석은요? 좌표를 이용해서 잡아줘요. 두 번째 너희들한테 이 문제의 오답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 답을 결정하는 요소. 뭐? 두 번째, 식이 아니야. 범위가 문제야. 첫 번째 녀석, 저 녀석은 너희들이 범위를, 그 문자의 범위를 뭐로 잡아주게 되냐면 길이라는 게 힌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4분면이 힌트가 될 거예요. 나는 이제 옛날에는 위치라고 불렀는데 이제 4분면이라고 바꾸려고. 갑니다. 그래서 604번은 어떻게 잡아준다? 아까 승호 잘했는데 승호도 조금 아쉬운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 뭐냐면 닮음이야, 닮음. 이거는 지금 이거 반쪽짜리지, 그림이. 같은 그 문제예요. 닮음이 보여요, 닮음이. 몇 대 몇이야? 상원아. 몇 대 몇? 몇 대 몇? 뭐겠어? 몇 대 몇? 뭔 소리 아니? 저기서 그냥 보이는 길이 B 몇 대 몇? 그래, 뭐 5까지 가도 좋고. 4대 3. 그 4대 3을 살려서 너희들이 미지수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방금 상원이도 하나 좀 아쉽고 승호 똑같이 잡았고 미지수를 왜 굳이 X로 잡으려고 해 얘들아? 분수 좋냐 너네? 별로 안 좋아할걸? 근데 왜 자꾸 X로 잡아? 4대 3을 살려서 4X, 3X 잡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알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 녀석의 길이는 3X, 요 녀석의 길이는 8-4X. 그래서 넓이를 구해주면은
SX라고 표현할게. surface. 뭐 나와요? 둘이 곱합니다. 전개 바로 할게요. 12x제곱에 플러스 24x. 그 녀석의 최대 최소 찾기 문제. 최대 찾기 문제가 됐죠.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너희들이 답을 내보면은 당연히 축에서 발생하지. 이게 변화하진 않아요. 그 객관식이면 축으로 바로 가도 돼. 근데 그러지 마. 왜? 아까 말했듯이 얘는 서술형으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에서 x의 범위 없잖아? 2점 감점이에요. 5점 중에. 오케이? 오케이? 얘는 쌤들도 다 알아. 학교 쌤들도 뭘 너희들이 많이 놓친다는 거. 식 만드는 거 자체가 문제면은 사실 문제 자체를 틀린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범위를 보통 안 쓴다는 걸 알거든. 너희들이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걸 자꾸 놓친 걸 알거든. 그래서 거기다 배점을 크게 둡니다. 2점 정도로. 알았죠? 그래서 범위를 반드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럼 범위는 뭐가 결정한다? 길이. 길이는 무슨 특징을 갖는데? 그렇지. 그럼 내가 잡은 모든 길이들이 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얘도 양수지만 얘도 양수가 됩니다. 해서 답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x의 범위 뭐예요? 0부터 2까지. 근데 등호가 있어 없어 얘들아? 등호 없죠. 그래서 무조건 축에서 발생하게 돼요. 등호가 붙은 곳에서 최대가 나올 리가 없거든. 알았죠? 구간이 양극값에서. 그래서 축을 잘 한번 보면은 축이 어디야? 1이죠. 그래서 항상 축을 포함하는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얘가 비어야 되기 때문에. 왜? 얘도 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최대값은 축에서 나오는 게 맞지만 범위를 쓰는 습관 평소에 길러두자. 알았죠? 그래서 1 넣어주면 답입니다. 얼마예요? 12. 끝. 알았니? 네. 다음으로 갑시다. 606번 갈게요. 쉬운다? 쓴 사람 없어요? 다 썼죠? 606번 갑시다. 자, 얘는요, 한 번 더 활용되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2차 함수, 좌표평면 다 줬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어. 교과서에 나오는 활용형 문제인데, 보통 터널이 있다. 터널의 높이가 어쩌고저쩌고, 터널의 요 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즉, 좌표평면이 있다, 없다? 없는 문제에서 너희들이 좌표평면 잡아야 될 때, 어디로 잡아주세요? 요렇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너희들이 좌표평면이 필요할 때는 만들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기본. 근데 지금은 이미 있으니까 패스. 그럼 이제 이 좌표를 이용해서 뭐 해주세요? 처음에 미수를 잡을 거야. 그때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똑같은 점으로 가. 너희들 각각의 기준으로. 나는 항상 뭐로 가냐면 얘로 가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점. 요 점의 좌표를 뭐로 잡을게요? X콤마도 좋고 T콤마도 좋아요. Y좌표는 뭐예요? 4-T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둘레를 찾고자 하는 직사각형. 둘레나 넓이를 찾고자 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얼마 나왔어요? 요거 길이 똑같으니까 얼마? 2t가 나오고요. 세로의 길이는 요 놈의 y좌표 자체가 이거죠. 맞죠? 높이죠. 그래서 둘레를 찾아가 보자. 그럼 뭐야? 둘이 더해서 2배 해야 되니까 더하는 것까지 남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에 플러스 4. 일단 둘레에 대한 식은 세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거는 낚이면 안 돼. 넓이의 최대 최소 아닙니다. 둘레가 최대가 될 때, 최대일 때, 그때의 넓이 찾으란 말은 x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 이때도 마찬가지 무조건 축에서 맞지만 서술형이면 감점될 수 있다 그랬죠. 뭐 찾아주세요? t의 범위. 그때 t의 범위는 뭐가 결정한다?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잡은 점을 기준으로 봐봐. 몇 사분면에 있어? 그러면은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계속 얘기해봐. 0보다 크고? 그렇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최고차의 계수 2는 무시하고 마이너스 음수니까 이렇게 되고 축은 1이 되겠고 범위를 표현해주면 아까랑 똑같잖아. 맞죠? 0부터 2까지. 물론 등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축에서 발생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1을 넣으면 답이지. 맞죠? 하지만 최대값은 지금 뭐하니? 구하고 싶니? 아니요. 최대가 될 때의 t에 대하여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가로, 세로가 각각 얼마야? 가로는
세로는 넓이는 6 하면 되겠죠. 알았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요 녀석의 최종 버전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 참수가 있어요. x축이 있어요. 끝난 줄 알았죠? 이 참수가 또 있어요. 이씨, 빗나갔다. 또 있어요. 거기다가 내접하는 사각형을 붙여줘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교과서에 있을 거야. 어떤 특정 출판사, 어떤 출판사인지 까먹었는데 거기 있을 거야. 거기에서 도 마찬가지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2p가 될 거라면 세로의 길이는 y좌표의 차가 세로의 길이 즉 높이가 되겠지. 알았죠? 그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까지 갈게요. 그럼 이제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끝났어요. 잘 풀어줄 수 있겠지? 요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마플에 없냐? 행일에 없냐? 행일에? 서술형이고 있지. 요 문제 이제 바로 나옵니다. 똑같이 풀 수 있겠죠? 예. 다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하나 풀어주고 싶은 게 혹시 있는지 잠깐 눈으로 좀 보고 가자. 그럼 너희들은 지금 화목반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시험 범위 끝납니다. 자,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희들은 일단 기출문제들 쫙 푸는 것부터 우선으로 시작할 거야. 자, 간다. 그 다음에 풀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 풀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이번 시험 대비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얘기 더 하고 갈게요. 자, 보여드려봐.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포함하냐 안 하냐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시험 범위 나온 학교 중에 지금 다연히 너네 학교가 지금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직선 나간다는 게 너네 학교 맞지? 함수는 뭐야 이거?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절대 거기까지 못 나가. 지금 뭐 2차 방정식 하고 있는데 그거 못 나가 절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래서 그냥 겁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어요. 그 앞에 뭐 있어요? 오늘 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중에서 2차 함수의 마지막이 뭐다? 지금 한 최대 최소야. 여기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의 관계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고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어. 예전에는 이게 교육과정이 바뀐 직후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부등식을 내는 학교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드문 학교고 최근으로 이제 오면서 이제 좀 교육과정 바뀐 뒤로 많이 정착이 됐지. 그러면서 학교생들도 어떻게 내기 시작을 하시냐면 보통 여기서 끊는 학교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좀 적게 나가는 학교들, 진도 좀 천천히 나가는 학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 여기가 사실 내가 연고가 아니라 고연이라고 쓰는 게 유일한 게 이건데 고차 방정식이 있고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끊는 학교가 사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나도 고차에서 일단 끊을 거야. 물론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면 연립도 할 거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여기까지 끝나고 여기까지 나가는 학교가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얘랑 사실 비슷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가서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근데 그런 학교들은 여기까지 나가는 학교들은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번의 수업이 걸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끊으려고 해.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다음 주 중으로 시험 범위를 혹시 학교생들이 얘기를 해줘서 알아온다면 나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여기까지 나간 학교가 많으면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면 시험 범위가 나오면 꼭 얘기해주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럼 여기까지 했다가 얘는 나중에라도 하면 되니까.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보통 끊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갈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교재 한번 끝냈어? 좀 급하게 달려오긴 했지만 마플 시너지 하나 끝냈죠? 그럼 마플 시너지가 끝난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다음번 교재는 바로 뭐냐면 내신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만든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험 대비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로 진행할 거예요. 교재비는 이제 10,000원인데 거기 있는 것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한 8년 정도에서 한 5년 정도 강남 뭐 대전 이쪽으로 해서 학원가들 위주로 해서
학교 기출문제들을 좀 모아놓은 거고요. 완전 기출문제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삭제한 채로 좀 심한 문제들까지 다 넣어놨어. 그리고 완전 기출문제들 그냥 단순 연산 있잖아. 그냥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할 때 제곱 제곱 구하기. 그건 안 해도 되잖아. 맞죠?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하기. 그런 것들을 제외한 문제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나 높을 거야. 어쨌든 그걸로 일단 1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업 중에는 이제 질문들도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수업 중에 만약에 질문이 많이 없거나 한 반들은 보통 기출문제를 또 다룹니다. 그래서 수업 때 기출 한 번, 클리닉 때 기출 한 번 해서 매 수업마다 2개씩의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시험 전범위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낼 거야. 또는 여기까지 들어있는 시험지들을 풀게 될 거야. 그 중에서 보통 대부분은 여기까지 풀고 또는 얘는 뭐 기억을 통해서 풀어본다던가 하고 거기서 만약에 시험 범위가 나와.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 참수의 최대 최소까지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지 받을 때마다 여기까지만 맞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거.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본인 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학교마다 외부 지문들을 어디서 보는지 어떤 부교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풀이가 사실 다 달라지거든. 요즘 내신 시험이 영어가 약간 영어를 배우는 느낌이 아니잖아. 맞죠? 영어라는 학문을 배운다, 원어를 배운다기보다는 약간 영어 교과서를 배우는 느낌이잖아. 내신 시험이 약간 좀 뭐 너희들 학원 각자 다니겠지. 그 영어 수업도 마찬가지지. 내신 대비로 들어가면 보통 좀 지문 좀 외우는 식으로도 많이 하고 외운 상태에서 빈칸 빵 뚫어놓고 가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물론 아름고처럼 지문 자체를 내용을 좀 많이 수정을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영어를 읽어서 맞추게끔 만든 학교들도 또 있기도 해. 내가 듣기로 그런 거야. 아름고는 내가 내 말은 믿지 말고. 어쨌든 뭐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원들도 다 그냥 학교를 다 때려 박아 놓고 실력별로 보통 분반을 하지. 그러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오히려 다른 학교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사실은 더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수학 선생님들은 있잖아.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 학교만의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계속 고정이냐? 사립인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 학교들 쌤들이 계속 돌아다니잖아. 4년인가 5년마다 주기로 돌아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뭐 예를 들어 아름고를 줄게. 작년의 아름고 시험과 올해의 아름고 시험은 그냥 다르다고 보는 게 차라리 맞아요. 그럼 작년 거를 굳이 풀어보는 이유는 굳이 아름고라서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시험 전범위로 한번 내신 시험의 수준을 한번 경험해보자. 지금 내가 몇 점 정도 나온지를 보자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래서 나도 이제 기출문제를 너희들한테 나눠줄 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많이 내주는 이유가 사실 나는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시험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력 수준 자체가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그냥 시험을 내는 수준 자체가 사실 조금 낮아. 그래서 너무 기초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난이도를 높여서 내기도 하고 난이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 다른 지역들의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좀 그래도 잘 맞춰져 있어. 적당하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맡았던 학교들이나 뭐 내가 맞지 않았더라도 기출 문제를 풀려보면서 괜찮았다 싶었던 학교 기출 문제들은 구분 없이 다 풀릴 겁니다. 알았죠? 그게 아름고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전혀 다른 저기 강남 쪽에 있는 뭐 현대고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알겠죠? 그거 풀어보면서 너희들이 한번 뭐 풀어보는데 그때마다 항상 조금씩 도움되는 말은 해줄게요. 아름고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울 거야. 뭐 두르고는 이거보다는 훨씬 쉬워. 그래서 요 정도는 야 사실 아름고에서도 낼만 하지. 뭐 요런 거는 뭐 아마 세lum고에서는 안 낼 거야.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해줄 테니까 너희들 그거 참고하면서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 끝났냐? 시간 끝났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는 이차함수 파트, 요쪽 파트 전부 다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수고드렸어요. 잘 가요.